안녕하세요. 항상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저도 이곳에 저의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도 남들이 겪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딸로 인해서였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자면 딸이 아닌 사돈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저도 한번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불같은 사랑을 해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에 남편을 사랑했고 5살 차이 나는 남편도 저를 많이 아껴주었기에 저희는 빠르게 부부로서의 연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결혼 후 거의 13년, 14년 정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3명 낳으면서 남편도 저도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지방간이 있어 간이 약했던 남편은 결국에 간암으로 일찍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때 우리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생이었고 막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내야 하는 저의 심정은 참혹했어요. 그래도 재혼도 하지 않고 저는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결혼 후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경력이 끊기고 나이가 많은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결국에 식당, 건물 청소, 전단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가장 제게 적성에 맞는 세신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라 힘이 들긴 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도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팔이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첫째 장녀의 역할이 정말 컸어요. 남자 같은 큰 배포에 성격이 딱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집에 없으면 동생들을 다 케어하며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들을 혼자 해주었어요. 열아들 안 부럽다고 제게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첫째 딸이 있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목욕탕에서 밤낮 없이 잠자가며 돈을 벌어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저에게는 많이 애틋하고 다른 자식들보다도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짊어준 것 같았거든요. 우리 딸은 그 힘든 와중에도 본인의 삶도 잘 챙겼습니다. 공부도 똑소리 나게 잘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저에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일을 줄여가며 저도 그제서야 조금씩 여유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치열했던 삶에서 벗어나 조금씩 여유가 생기던 중 우리 첫째가 결혼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더군요. 남자도 어디에서 그렇게 잘 만났는지 직업도 의사에 성격도 착하니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허락을 하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부모 밑에서 똑같은 자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될 사돈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듣기로는 사돈 쪽도 일찍 혼자가 되어 2 자식들을 키워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처지라 통하는 게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 기대하는 마음은 얼마 안 되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이진 엄마 되는 최현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저는 뭔가 쎄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뭔가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우선 인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애들 결혼시킬 거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들부터 먼저 맞춰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집이랑 혼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아들 의사 공부 시키느라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을 같이 껴서 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사돈. 그럼요. 아이들도 이제 번듯한 직장이 있는데 본인들이 하나둘 갚아 나가면서 살림 꾸려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합시다. 네, 피눈물 흘리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의사 만들어 남의 집 남편으로 만드니까 엉뚱한 데다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어서 좀 배가 아프기도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혼수는 좀 짱짱하게 해서 보내세요. 명색이 돈 벌어다 주는 남편감으로 만들어 바치는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요? 집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사부인은 애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혼수는 한 1억 정도 선에 맞춰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 무슨 혼수를 1억씩이나 사둔 그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애들이 집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들었는데 사돈 쪽에서 5천만 원 해주시고 나머지 다 애들이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받은 거 합해서 4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시네요. 아니, 그래도 집은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지만 혼수는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쓰잖아요. 게다가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야 이제 의사 돼서 벌어줄 게 큰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죠. 참, 좀 지나치시네요, 사부인. 혼수, 그 정도는 못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식 3명 키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결혼 시키는 것도 첫째라 겨우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은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 수준에 좀 맞춰주세요. 아니, 누가 혼수를 여자 수준에 맞춰요. 그러는 법이 어디 있다고. 이럴 거면 애들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게 억지를 부리는 사돈을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주 당차고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저도 시집 안 가겠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들 제 남편으로 못 드리겠어요. 어머니는 꼴랑 5천만 원 하시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1억을 가지고 오라뇨. 솔직히 그거 5천만 원도 마지못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돈 치사해서 받기 싫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할게요. 딸은 그 자리에서 칼같이 사돈에게 이야기를 하더니 저와 지 2동생들을 끌고 상견례장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우리들을 딸의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쫓아 나왔습니다. 이진아, 이진아, 잠깐만. 장모님, 잠시만요. 이거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세상에 억지도 저런 억지가 어딨어. 어머니 진짜 양심도 없으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오빠네 엄마보다 우리 엄마가 더 고생한 거 맞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어릴 때부터 혼자 다 키우셨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묵살시키고 혼수를 1억을 가지고 오라고 해?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 힘드시지 않게 저희 수준에 맞춰서 혼수랑 집 다시 알아볼 테니까 제발 이대로 가지 말아주세요. 저 이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네 생각은 알겠네. 하지만 안사돈이 계속 저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우리 딸 못 보내. 그러니까 먼저 안사돈하고 이야기 끝낸 다음에 다시 오게. 간절한 예비사위의 이야기에 저도 안쓰러움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안사돈에게 지고 들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예비사위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 안사돈과 사위가 이야기가 잘 끝났는지 다시 어느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사돈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어요. 솔직히 말해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뜻을 굽혀서 혼수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대로 해가기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내왔길래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날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온 후 우리 딸이 집에서 펑펑 우는 것을 보고 우리 딸도 예비사위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굽히고 들어오면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돈의 사과로 모든 걸 잊기로 하고 결혼을 다시 시키기로 했습니다. 살짝 험난한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과 사위가 행복한 모습으로 식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앞으로 잘 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시댁과 큰 전쟁을 겪고 있었어요. 결혼 후 한 1년까지는 딸은 사위와 집에 올 때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늘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 선물을 사오거나 우리 둘째와 셋째한테는 두둑하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평생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에 겨운 호강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왜 그렇게 사와?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해드려야죠. 의사들 바쁜 거야 당연한 거지. 사람 생명 살리는 귀한 일 하는데 장모가 돼가지고 그런 것 하나 이해 못해서 되겠는가? 이제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니까 제발 그냥 와. 그 돈으로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주고 자네 필요한 거 사서 쓰란 말이야.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것도 충분히 잘 쓰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효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모님. 말 하나를 해도 참 예쁘게 하는 우리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참 잘 갔다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꿈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니, 우리 딸,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나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나 우리 남편은 정말 듬직하고 좋은데,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매일이 지옥이야. 이혼하고 싶어, 정말. 뭐라고?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었어. 근데, 글쎄 다짜고짜 의사 아들 힘들게 키워놨으니까, 나보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는 거야. 근데 엄마, 다달이 용돈 2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남편이 의사긴 해도 이제 막 의사 배지 달아서 일하는 거고 우리 집 대출 받은 거 매달 갚고 생활비 하고 나면 남는 돈도 없어. 그걸로 겨우 저축 조금 하는 건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글쎄. 뭐야? 그래서 줬어?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못 주고 한 달에 50만 원씩은 보내드리겠다고 했어. 그것도 받기 싫으시면 안 받아도 된다고 내가 바락바락 대드니까 마지못해 그건 또 받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몇 달은 50만 원으로 드렸어. 근데 몇 달 또 봤더니 나한테 갑자기 화내면서 전화해서는 시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아주 크게 창피당했다면서 의사 아들 돈 쓰면서 꼴랑 50만 원 받는다고 한참을 창피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용돈도 올리라고 안 그럼 바닥에 들어 눕겠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더러워서 80만 원까지 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보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가 또 있어? 그 용돈 80만 원 받는 것도 되게 억울하고 싫었나 봐.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다면서 돈 달라고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생겼다면서 남편 카드 달라고 그러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어. 내가 만약에 돈 안 주잖아? 그럼 집 앞에 죽치고 있어. 비밀번호도 내가 남편한테 절대 가르쳐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아예 집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는다니까. 엄마, 나 진짜 소름 돋아서 결혼 생활 못 하겠어. 그 사돈 진짜 미친 거 아니래니? 왜 그래? 엄마가 좀 나서줘? 몰라. 근데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 또 이렇게 찾아오면 말없이 회사도 옮겨버리고 집도 이사가 버릴 거라고 했거든. 남편까지 다 데리고 가서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 안 보이게 없어져 버릴 거라고 쌩 난리를 치니까 넌더리가 나는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참고 살아야 돼? 잘했어. 일단은 잘했다. 봐주지 마, 그런 거. 아니, 그 사도는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아들 그렇게 결혼 다 뒤엎을 뻔하고도 어떻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니? 앞으로 또 찾아오면 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무슨 수를 강구해 볼 테니까. 저는 딸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사돈의 만행들이 다 예측이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사돈에게 제대로 일침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우리 딸이 어떤 존재인데 감히 우리 딸을 못 살게 군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날 밤 계속 뒤척거리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한 번 나한테 걸려봐라 그러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인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사돈은 무슨 배짱이고 무슨 뻔뻔함인지 몰라도 저에게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는 제 딸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돈, 참 자식 잘 키우셨대요. 네? 갑자기 전화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이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얼마 전에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못 준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거 있죠? 어디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얘기인가요? 그거 저도 우리 딸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사돈이 너무 하셨던데요. 애들이 본인들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다 대고 용돈을 달라고 하니 많이 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 회사 앞으로 찾아가고 집 앞까지 가셨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늙어서 무슨 주책입니까? 애들 살기도 벅찬데 우리 부모라도 부담을 주면 안 되죠. 뭐라고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네요. 예의가 없이 지나치고 싸가지 없는 건 그쪽 딸이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무튼 자식 교육 단단히 잘 시키세요. 어쩜 그걸 또 쪼르르 달려가서 말을 했네 그새. 어이가 없어서. 이만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끊습니다. 저는 본인 말만 해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사돈을 보며 유치하고 어이가 없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같이 수준 맞춰 놀아주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도 사돈은 우리 딸과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심지어는 밤 11시에 전화를 하기도 했고 사람을 피를 말리는데 재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더 끔찍하게 괴롭힐지 상상만 해도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또 제게 씩씩거리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사돈, 이번에 무슨 일이십니까? 또 우리 애가 잘못했나요? 하! 사돈, 진짜 해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번에는 사돈도 본인 딸 못 감사실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랑 우리 딸 몰골이 어떤 줄 아세요? 무식해서 힘만 센 며느리 때문에 제 딸이랑 제 얼굴이 어떤지 아시냐고요. 아주 눈탱이가 밤탱이가 다 되었어요. 내가 진짜 서러워서 아휴 진짜 어떻게 지 시누이랑 시애미한테 그렇게 행동을 무식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 할 말 다 하고 살았어도 폭력은 안 썼던 딸인데 믿기지 않게도 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때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애가 그럼 사부인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네, 어찌나 무식한 게 힘만 센지.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1억을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다짜고짜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절대 못 해준다고 또 쌩 난리를 치지 뭡니까. 내가 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딸이랑 같이 가서 훈계를 좀 했습니다. 가족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그랬더니 나랑 우리 딸한테 주먹을 휘둘러서는 코피나고 내 딸은 지금 새 신부가 눈탱이 밤탱이가 됐단 말입니다. 아유, 내가 서러워서. 일단 기다려 보세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딸이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부인도 1억 달러가 하신 건 무리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이제 막 신혼집 차려서 1년 남짓 살고 있는 애들한테 1억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양심 없으신 거죠. 게다가 그간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한 게 있으니 우리 딸도 못 참고 그랬나 본데 어쨌든 1억 너무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때렸다는 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얼른 전화를 끊고는 딸에게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전말을 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알고 보니 사돈이 1억을 달라고 한 건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거기에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어요. 신우이랑 같이 밤에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우리 아들은 1억 대출 받아서 해준다는데 왜 네가 반대해서 우리 딸 시집도 못 가게 만드느냐 머리끄댕이를 잡고 쌩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좋게 풀려고 했는데 TV 리모컨으로 시애미가 머리를 때리고 신우이가 내 딸 다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딸도 2대1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두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든 거야? 한 1분 동안 계속 맞으니 정말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신우이부터 머리 찍어버리니 고꾸라지고 시애미도 그냥 그만하시라고 팔꿈치로 뒤도 안 보고 날렸는데 그게 재수없게 시어머니가 맞은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면 몰라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때리겠어. 근데 진짜 엄마한테 말 그렇게 했어? 진짜 말 지어내는데 선수네.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고 우리 집 홈 CCTV에도 다 찍혔으니 자꾸 이거 가지고 태클 걸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 딸의 얘기를 듣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을 우습게 봤다가 한마디로 큰 코를 다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둘이서 딸을 공격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다행히 우리 딸이 어릴 적부터 한 고집이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둘에게 처절하게 맞기만 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머리채 잡힌 부분이 뭉텅이로 빠지고 얼굴도 긁혔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건 다 쏙 빼놓고 마치 피해자처럼 이야기하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되 말도 안 된 걸로 트집 잡으면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맞고 지낸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할까요? 만약에 딸이 맞았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어떻게든 가만히 안 있었겠죠. 하지만 우선은 딸이 이겼다고 하니 그 사건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돈은 우리 딸한테 맞은 게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전화가 아닌 제가 새신사로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까지 찾아왔어요. 아주 단단히 우리 딸과 저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었는지 갑자기 제게 찾아와서는 때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온 사람이었는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사돈, 여기에서 일한다는 건 들었는데 이 시간에도 계셨네요. 아이고, 참,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때 좀 밀어주세요. 아주 그냥 얼마 전에 며느리한테 맞아서 그런지 온몸이 찌뿌둥한 게 혼자서 때를 못 밀겠어요. 빡빡 좀 부탁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도 사돈한테 때를 밀어달라고 한 건 좀 그러지 않나요? 뭐요, 사돈? 지금 손님 가려서 받는 건가요? 여기 사장 부를까요? 하도 사돈이 때를 잘 민다고 소문이 났기에 차로 30분이나 걸려서 왔구만. 어서 밀기나 하세요. 그러면서 목욕탕 안에 손님들 많은데 거기서 소리를 꽥꽥 지르며 손님 가려봤냐며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저리 가서 누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돈에게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안사돈, 나 골탕 먹이려고 우리 목욕탕에 왔다. 이제 너한테 안 되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나 보다. 우선 때를 밀어달라고 하니까 이따 엄마가 전화할게. 라고 문자를 보낸 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요즘 목욕탕을 안 다녔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잘 좀 해줘요.
그리고 서비스로 마사지 좀 부탁해요. 네, 마사지 추가하시면 3만 원 더 내셔야 하는데 특별히 제가 돈 안 받고 해드릴게요. 그 대신 아프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나를 어떻게든 엿을 먹이려고 온 사돈에게 저의 작은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사돈은 여기 목욕탕에 들어온 순간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전 세신 사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때 어디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때도 억지로 잘 안 닦인다면서 피가 터질 때까지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아우, 아니 사돈, 천천히 좀 해요. 왜요? 빡빡 밀라면서요? 아, 내가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지 내 몸을 부러뜨릴 겁니까? 아파요. 아픕니다. 좀만 살살 해줘요. 지금 이게 제일 약하게 만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세게 해야 효과도 좋고 시원해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아, 그만, 제발 그만. 안 해, 이거 안 받아. 지금 사람 죽일 작정이세요? 살다 이렇게 마사지하고 때밀어준 사람 처음 보네. 안 해요, 안 해. 나 돈 못 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사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디 가세요? 빨리 오세요. 전 이렇게 대놓고 웃으며 다시 오라고 불렀지만 사돈은 됐어요. 라고 말하며 쥐새끼처럼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쫄랑쫄랑 등짝을 만져가며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사돈은 내게 마사지와 때밀이를 받고 우리 딸에게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 때 잘 밀더라, 마사지 잘하더라 이러면서 우리 딸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걸 딸이 들었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알고는 있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돈은 대충 씻고 목욕탕을 나섰고 제 휴대폰을 보니 딸이 그 잠깐 사이 2통의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어떻게 됐어? 갔어? 정말 엄마한테 때밀러 온 거야? 금방 갔어. 너랑 나 어떻게든 약 올리려고 온 것 같은데 엄마가 작게나마 복수해줬으니까 우리 딸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마 오늘 등짝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아, 그래? 난 엄마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기분 안 좋아져 있을까 봐 걱정했어. 아무튼 엄마 잘했어. 진짜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에휴, 걱정 마. 엄마도 지금 다 생각이 있으니 넌 지금 뱃속에 있는 애 생각만 해.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노력하고 엄마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볼게. 전 이렇게 딸에게 안심을 시키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홀몸도 아닌 딸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사위에게 연락을 해 따끔히 야단을 치기로 했습니다. 분명 이 사단이 일어난 데는 사위 잘못도 컸거든요. 처음부터 사위가 중재를 잘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막장이 아니었을 테니 말이죠. 자네, 내가 왜 보자고 한 줄 알지? 본론부터 말하겠네. 자네 자꾸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 딸 힘들게 할 건가? 내가 가만히 지켜보려고 했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자네 어머니 내 목욕탕으로 와서 때 좀 밀어달라고 하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깔봤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정말요? 저도 그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내가 자네한테 사과나 받으려고 불러낸 거 아니고 자네 앞으로 어쩔 셈인가? 계속 이렇게 자네 어머니 지켜볼 텐가? 아님 지금 홀몸도 아닌 내 딸 더 이상 기 안 죽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텐가? 어서 말해봐. 만약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다면 난 자네랑 우리 딸이랑 이혼시킬 생각이네. 이건 빈말이 아니야. 아, 장모님, 이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제가 중재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저도 레지던트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한참 바쁠 테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고 지켜만 봤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가장인데 제가 아내랑 아이 지켜야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저희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키우시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서러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저로 인해서 그 아픔들을 보상받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분명 잘못된 행동이시죠. 그러니 제게 조금만 시간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돈이 젊을 적부터 많이 힘들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와 시댁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은 그런 얘기까지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조그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상황이 전보다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만나고 곧장 사돈 집으로 갔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앞으로 자꾸 와이프랑 장모님을 괴롭히면 매달 보내는 용돈 80만 원도 다 끊어내고 엄마 매달 나가는 대출금 27만 원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사돈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나쁜 놈아 라고 소리치며 사위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막상 용돈 80만 원 받을 날짜가 지나가고 대출금 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니 현실을 느꼈는지 결국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결혼할 때 해주기로 한 2천만 원도 절대 못 준다고 하니 시누이 또한 우리 딸에게 언니 하며 깨갱했다고 했고요. 1억을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못 준다고 강하게 나가니 2천만 원으로 합의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사위의 강다니는 행동에 모든 것들이 변했다고 했어요. 진작 이렇게 했었으면 예전 일도 없을 테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늦게나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작년의 일인데 지금 생각하니 바로 어제 일 같고 웃기기도 하지만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다시는 겪어보고 싶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금은 우리 딸은 예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쌍둥이들이다 보니 혼자 애들 보는 게 힘이 들지 싶어 내가 몇 번이나 딸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딸은 극구 오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얘 힘들지 않아? 너 힘들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지금 나보다 우리 애들을 잘 봐주시는 분이 계시거든. 지금 그분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줄 몰라. 그래? 그분이 누군데?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우리 딸이 아이를 낳은 후로 딸 옆에서 지켜주며 애들을 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니 그간의 딸 집에서 보내면서 많이 사이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주들을 낳아줘서 정말 고생 많았고 심지어는 꼭 안아주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사돈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서름들을 아들 하나 잘 키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한때는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찡하게 다가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저도 가끔 놀러 가면 사돈 쪽에서 어찌나 고분고분한지 한 번은 사위가 어머님들 서로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보라고 하는데 어찌나 쑥스럽던지 그러니 사돈이 제 볼에 뽀뽀를 하더군요. 얼마나 애들하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모두가 다 평화로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손녀들도 어찌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들 보러 갈 때마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이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살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사람 간의 사이 말고도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에 모든 다툼은 끝내시고 그저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